FOMC가 끝난 이후에는 또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분만큼 명쾌하게 해설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또 없는 것 같지요. 그랜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부쩍 좀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뭐 이렇게 좋은 날일 수가 없죠. 너무 좋습니다. 오전에 지금 이탈했던 외국인들 오후 들어서 다시 들어왔다.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제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끝나 이제 FOMC 회의를 딱 보시면서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점도표가 이제 3번 인하될 걸로 딱 예상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다른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에 기준금리라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했다 하면서 조금 이제 약간 발목을 잡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자들의 정치적 독립성 연주에 대해서 이걸 자꾸 이제 물으면서 리사 쿡 이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스티브 미란 이사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지금 경제안보 국가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금 동시에 이사로 지금 임시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가 되면서 결국 점도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3번이라는 게 찍히긴 했지만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2명은 1번, 그다음에 9명은 이제 2번 연속, 그다음에 나머지 한 6분 정도가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거기 중에서 이제 그 스티브 미란 이사가 50bp씩 2번 내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약간 데이터도 좀 뭔가 완벽하게 통화 완화 정책으로 가는 것 같지도 않다, 막 이러면서 사실 발목을 잡았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이제 주가 지수는 조금 이제 빠지긴 했어요. 빠지긴 했는데 업종별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AI, 그다음에 코인, 핀테크, 금융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제약바이오, 소비재, 항공주가 강세로 전환했거든요. 미국 주식 말씀하시죠? 그렇죠, 미국 주식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지수 중에서 이제 엔비디라든지 AMD, 그다음에 빅테크들은 조금 약간 좀 그 성과를 좀 못 내주면서 지수는 좀 약간 빠진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금리나 수혜주들은 다 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시장이 일단은 오늘 나왔던 그런 변수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기준금리 3번 인하라는 이 트랙에 맞춰갖고 다시 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상황도 오늘 국내에 똑같이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좀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뭔가 스무스하게 좀 가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건 단기 변동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국내도 외국인 매수세 이제 지속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요. 그 다음에 업종도 금리나 관련돼 갖고 미국의 업종과 또 이제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결국 오늘 시장의 강세를 이끈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만 좋은 거면은 이제 뭐 정책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아시아 신흥국이 이렇게 다 좋다 이러면은 역시 이제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증시 운명이 지금 앞으로 내부적인 요인에 달렸느냐 외부적인 요인에 달렸느냐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양쪽 다죠. 양쪽 다인데 네. 지금 당장은 제가 이제 9월 달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FOMC 회의 관련돼 갖고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되게 많이 유입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업종이 결국은 이제 당분간은 간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당장은 일단은 외부적인 변수를 좀 더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변수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제 국내 변수가 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는 이제 양쪽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외부 변수가 남은 게 또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네. 지금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유동성 확대에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수혜 업종들이 사실 여태까지 다 가진 않았어요. 물론 반도체하고 AI는 더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요. 그 다음에 금융주가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항공주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여태까지 못 올랐던 업종들이 다시 한번 또 유동성 랠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유동성 랠리가 미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업종들이 국내도 저는 정확하게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보통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FOMC의 금리 인하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평가들을 하잖아요. 네네.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얘기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빠르게 안 나타날 거라는 얘기인데 네네.
이건 신흥국에는 오히려 악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파월 의장이 자기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뭐 결국은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뭐 리사쿡 이사 그 문제도 있고 트럼프의 압박이 심하니까 내가 그냥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뭐 그 변수가 어제 오늘 변수가 아니거든요. 이미 그 변수는 벌써 5개월 전부터 계속 나온 변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나중에 다시 해보니까 이 변수는 이렇게 단기적인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연준이 얘기한 대로 3번 연속 천천히 지금 뭐 10월 달하고는 또 12월 달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번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을 경우에는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말까지 이랬을 경우에 50bp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천천히 기준금리를 내리다 보면은 유동성이 확대가 연말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조금씩 이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 시장이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왜냐하면 50bp 확 내려가고 한 번에 훅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뒷감당이 다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이 천천히 3번 했을 경우에는 숨고르기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그게 다시 이머징 마켓으로 왔을 경우에는 결국 연말까지 외국인들 유동성이 계속 유입이 천천히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동시에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호재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어쨌거나 내려가는 네. 쪽으로 간다. 네.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 국채 금리는 또 상승을 했고 금값도 다시 또 하락하고 네. 기존과 완전 되돌림의 현상이 네. 조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자산들의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단기적 변동성이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25bp와 50bp 중간에 딱 위치해 있었어요. 얼만큼 내릴까 시장이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25bp와 50bp 딱 중간에서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오늘 25bp가 내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5bp씩 계속 내릴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 중간에 있던 부분들이 다시 되돌림을 통해서 재조정 특히 25bp에 맞춰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맞춰진 다음에 다시 앞으로 2번 더 내려가는 부분을 또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이 이제 4%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4.08%로 다시 올라 버렸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다시 앞으로 한 번 더 내린다라고 하면은 4%까지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다시 반영한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는 다시 또 내려갈 수 있다. 4% 밑으로요. 달러 약세도 어제까지만 해도 96선에서 있었는데 오늘 같은 97선 96에 그 위 한 뭐 96.8까지 또 튀어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금리나 다시 또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또 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커지는 거고요. 금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그 장중에 튀었던 이런 매크로 지표들, 이런 네. 국채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결국은 시장이 약간은 좀 오버슈팅이 있지 않았나. 근데 네. 그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금리가 계속 인하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조금 더 시장이 편하게 이제 이제 추세를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답변을 조금만 간결하게 해주시죠. 8만 전자 지금 그냥 돌파해버렸습니다. 돌파할까 했는데 그냥 네. 하루 만에 돌파해버렸어요. 네, 네.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서 지금 금지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도 네. 우리 국내 반도체 섹터는 지금 거침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최근 들어서 레거시 반도체 가격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랜드 플랫이라든지 D램 가격이 되게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은 글로벌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랜드 네. 플랫이 지금 쇼티지가 날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HBM4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갈등이 이제 생겨도 사실 지금 이미 엔비디아 전수장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3분기 실적에서는 중국발 매출은 다 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HBM4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수요는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본다 보면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까지 지금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국은 국내 같은 경우 삼성전자뿐만 SK하이닉스 이 밸류체인 양쪽이 다 지금 거침없이 지금 질주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더 간다라고 많이들 말씀 주시는데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요?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올해 이익 전망치가 뭐 29조 원 정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PE가 한 18배까지 올라 있습니다. 추정 PE가. 그다음에 코스피와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지금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사실 그동안 오르기는 올랐는데 아직도 추정 PER이 8배밖에 안 됩니다.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최소한 15배는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다시 HBM4에 대해서 독점은 또 다시 또 나올 뭐 양산 시작되니까 또 다시 독점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직도 SK 하이닉스 주가를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잡고 있어요. 이미 35만 원 지금 오늘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게 만약에 PER을 좀 더 높인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더 갈 여지는 충분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현재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것이 전망치가 좀 더 높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레거시 반도체가 더 실적이 좋아지면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대표님, 보험성 금리 인하의 경우에는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기존의 정설 같은 거였는데 네. 보험성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추격 매수 과감하게 해도 되는 단계 맞나요? 개인들이? 예. 저는 이제 추격 매수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단 업종을 잘 보셔라. 네. 네, 금리 수혜 업종 쪽으로 확실하게 베팅을 하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부터가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그쵸? 같아요. 네, 반도체 소부장 투자를 하려고 보면은 네. 뭐 ESSD가 중요하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미 한참 가 있어요. 너무 항상 뒤늦단 말이죠. 맞아요. 네.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벌써 이제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가 분명히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거의 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지금 이제 올랐어요. 올랐지만은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떤 종이 올랐다고 해서 이것은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상황은 아니고 네. 지금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기존에는 AI 반도체들만 갔는데 지금 보시면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마이크론, 인텔, 그다음에 레티스 세미컨덕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 레거시 쪽 반도체까지 지금 다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도 지금 실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AI 반도체만 뭔가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도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제 D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CPU까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AI 쪽에서 시작된 이런 반도체 산업이 결국은 지금 레거시까지도 쇼티지를 만들고 있다. 네. 지금 최근에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 쇼티지가 너무 커갖고 뭐 지금 3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레거시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레거시 반도체까지 이제 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출발점. 요 언저리에 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뭐 가장 큰 게 제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현황이 어떤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네. 국내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할 건지가 딱 눈에 보이거든요. 어떤데요, 글로벌? 일단 글로벌은 이제 가장 큰 게 요즘 그냥 눈에 보이시는 게 딱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네. 뭐 무역 협상하다 말고 또 싸우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보고 싶다. 미국은 이제 하이엔드 밸류 체인 쪽으로 이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화될 거고요. 중국은 반대로 레거시 쪽으로 밸류 체인이 구조화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오지만 아직 기술적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양쯔 메모리라든지 창십 메모리 그다음에 이쪽 이제 파운드 쪽에서 SMIC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금 벌써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직 기술적으로도 부족해요. 네. 장비 쪽도 이제 나오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이맥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한 14나노까지 만들고 있는데 최소한 2나노, 3나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중국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만은 그 목소리가 알고 보면은 레거시 반도체 땀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미국은 그쵸. 하이엔드, 중국은 레거시 이런 글로벌 트렌드가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국내가 새우쌈에 고래등 터지는 게 아닌가. 네. 맨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불안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려요. 어느 쪽 고래 하나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서 거기에 있는 찌꺼기를 먹으면 하이엔드든 레거시. 그렇죠. 레디가 역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입장은 네.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우리가 장비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지금 미국이 계속 막아놓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미국 쪽으로 붙는 게 낫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도 일단은 중국에 이제 만들어놨던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만들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이제 D램 공장하고 이제 패키징 공장 이렇게 갖고 있는데 사실 이쪽은 레거시 쪽이 더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쪽 부분들은 이제는 중국과의 업체하고 또 경쟁해야 되는 타이밍이 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차라리 리쇼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국내 쪽으로. 그리고 국내에 뭐 청주 공장이든지 SK 청주 공장이든지 삼성전자 이제 이쪽 평택 아니면 그 밑에 아산 공장들은 일단은 하이엔드 쪽으로 다 이제 집중화된 기술적으로 아닌 생산 라인도 다 집중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얘기 드린 게 중국보다는 레거시 쪽보다는 앞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계속 지금 미국 쪽에 하이엔드 반도체 쪽과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하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이 제일 중요하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도대체 종목을 지금 뭘 갖고 와야 돼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아까 SK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완성 이제 제품 쪽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제가 두 가지 트렌드 말씀드렸어요.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도 지금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간다. 그렇죠?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한국 반도체들은 여기에 이제 레거시 쪽에 실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리스트럭칭 하는 부분에서 또 이 생산 라인들을 증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소부장이 향후에 전망, 매출 전망을 더 높이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뭐 전공정부터 후공정 같은 8단계로 쭉 나눠지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전망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사실 버릴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전공정, 후공정 다 저는 이제 좋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종목이든지 지금 밸류에이션만 좀 싼 종목이 있으면은 붙잡고 하셔도 상관없다. 그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이 뭡니까? 20초 남았어요. 네, 가장 먼저 전 한미 반도체 말씀드립니다. 한미 반도체 왜요? 워낙 사실 좋아요. 뭐 기술적 의심할 것도 없고 매출도 작년보다 50% 늘었는데 문제는 숏 포지션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 주가가 오르면서 지금 사실 숏 포지션이 지금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